오늘은 엘레오틴 와이키키라는 저희 제품과 관련된 저의 회고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와이 참 좋죠. 언제나 여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그리고 서핑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저는 하와이와 굉장히 독특한 인연이 있습니다. 20년도 더 전 얘기인데요. 제가 나이가 이제 중년으로 들어갈 때라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성인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골골하고 고단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래서 은퇴를 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해 겨울인데 감기가 몇 달째 걸려서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억지로 하와이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항에서 호텔로 해서 바닷가에 가는 한 3시간? 3시간 정도 사이에 제가 그때까지 몇 년 동안 골골했던 그런 성인병 증세가 싹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 영어 이름이 밥인 것이요, 밥. 그 이름도 사실 하와이에서 지은 겁니다. 하와이 갔더니 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이름도 밥도 많고, 그래서 이 밥이라는 게 하와이 이름이구나. 그래서 저도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밥 로고, 이게 저희 상품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어떤 전문가를 한분 뵀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전문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분의 성격이 아주 불같고 어떠한 박해에도 타협을 안 하고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여러 병에 좋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다 상식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타민 D하고 칼슘이 약이 아닌데 병에 좋다는 얘기,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 제약회사와 정부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받은 얘기가 아주 신문에 많이 등장했었죠. 근데 이분이 적당히 타협을 했었으면 될 텐데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이제 미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주간 뭔가 잘못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더라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하나를 찾아서 10년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영구히 이 칼슘하고 비타민 D 관련해서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오게 하라, 그런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분 이름을 오늘 밝힐 수가 없는 것이, 그분 이름을 밝히고 나면은 그분한테 혹시 누가 될까봐 제가 그냥 제 친구분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참 아이러니인 것이, 20년 전에는 그분 감옥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분 주장이 다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그때 노벨상을 줘야지 옳은 일인데, 그분을 감옥을 보내고 영구히 침묵을 시키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들, 그분한테 큰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 이름도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이미 제가 오늘 이 비디오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 상식인데, 저는 그분과 관련돼서 어떤 그분한테 누를 끼칠까, 혹시 또 저한테도 무슨 해가 있을까 싶어서 잠깐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와이키키에서 성인병이 그리고 감기 증세가 급격히 사라진 그 경험, 그리고 그때 만난 그 전문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그런 지식, 그 인연을 제가 기념하고자 이 제품의 이름을 엘레오틴 와이키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산호초에서
그 산호초에서 추출한 그런 칼슘 성분과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만든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제품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그 방법으로 만든 그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그러면은 아무거나 사드셔도 됩니다. 간편한 가게에 가셔서 그리고 가격이 싼 그것을 구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누구나 다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물도 좋지만은 일단 햇볕에 쏘이는 거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도 근처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비타민 D 결핍증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다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옷을 다 벗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원시 시대 그때는 사람들이 적도 근방에서는 비타민 D 결핍증이 없었죠. 근데 요새는 적도 근처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비타민 D 결핍증이 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행사도 자주 하는데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외 없이 암 환자들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증이 다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심해서 들으세요.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한테는 고단위 비타민 D를 의사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도 쬐고 그리고 고단위 비타민을 사서 드시고 고단위 비타민 D 얘기입니다. 사서 드시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기도하고 이 권유를 드린 암 환자들 중에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제 권유를 듣지 않으신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이 권유를 드려서 그걸 따라서 하신 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아직까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 제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저희 제품 때문에 암이 낫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정부가 권장하는 1일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드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암 환자 이야기 이거에 한 100배 그렇게 고단위로 드셨습니다. 고단위로 그렇게 비타민 D를 드실 때에는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얼마큼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느냐? 나이 드신 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1일 권장량이라고 이 정부 통계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이 1일 권장량이라는 것은 온몸 피부가 햇빛에 적당량 노출되었을 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 온몸이 햇빛에 적당량 노출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섭취량을 이 정부 권장량만큼만 드시면은 음식으로 일단 이만큼 섭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섭취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이 1일 권장량으로 보면은 성인의 경우 저희 회사 제품은 하루에 3캡슐 정도 드시면은 정부에서 말하는 1일 권장량을 채우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한 6알 먹습니다. 자, 어떤 비타민 D가 좋은가?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비타민 D2, 비타민 D2와 비타민 D3, 비타민 D3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써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2와 비타민 D3
이게 좀 다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설명을 드리면은 식물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비타민 D2입니다. 그리고 햇볕에서 우리가 햇빛을 쏘임으로써 몸에 생성시키는 것이 비타민 D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모자라서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걸리고 하는 것은 비타민 D3, 비타민 D3가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D3가 모자란데 이제 우유 속에도 이렇게 비타민 D 강화 제품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타민 D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타민 D3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제품을 사실 적에 그걸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비타민 D2예요? 아니면 비타민 D3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희 제품은 비타민 D3인데 그런 것이 안 써있는 건 무조건 비타민 D2입니다. 자, 조금 더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3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양털이 있지 않습니까?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절유를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듭니다. 프리비타민 D라고 하죠. 거기다가 광선을 쬐입니다. 햇빛에 해당하는 광선을 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가 햇볕에 노출돼서 형성되는 그런 비타민 D 같은 게 형성되죠. 그게 비타민 D3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햇볕 쐬면은 피부가 노화된다. 햇볕 쐬면은 안 좋다. 햇볕을 쐬면은 주름이 진다. 피부암이 걸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햇볕이 쐬면은 그 몸에 좋은 비타민 D3도 형성이 되지만은 몸에 나쁜 여러 가지 독소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햇볕 쐬면은 좋은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햇볕 쐬면 좋은 D3, 그거만 딱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햇볕 쐬면 나쁜 그 독소 같은 것도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안 하죠. 뭐 주문한 게 비타민 D3니까 햇빛 쬐서 비타민 D3 됐으니까 가져가세요. 안 그래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로 맺는 비타민 D3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렸지만 멜라토닌이 또 그렇습니다. 멜라토닌도 그 멜라토닌 생산 과정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제거를 해야지 몸에 좋은 멜라토닌인데 보통 제약회사나 또 생산자들이 그걸 제거 안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멜라토닌을 먹어도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못 얻죠. 그런데 비타민 D가 그렇습니다. 비타민 D2와 비타민 D3 중에서는 비타민 D3가 좋은데 비타민 D3를 만들 적에는 이 피부에 햇볕을 쬐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생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햇볕 쬐일 때 나쁜 그런 물질이 형성되는 것, 거기에 해당하는 불순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생산자들이 그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가 제거가 되는 생산자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사람은 햇볕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선스크린 제품 판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해에 자주 나가라는 거죠, 햇볕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에 노출이 되면은 몸에 굉장히 좋은 건강 효과도 있지만은 몸에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천연으로만 만든, 완전 천연 재료로만 만든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시장에서 파는 선스크린 굉장히 안 좋은 독성들이 많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과 같이 드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칼슘을 먹을 때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야 된다. 뭐 그 말이나 비타민 D 먹을 적에 칼슘을 같이 먹어야 된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뭐.
왜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칼슘하고 비타민 D는. 그런데 좋은 비타민 D와 좋은 칼슘이 결합되면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암만 좋아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서로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칼슘이 왜 좋다는 얘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치과 질환을 줄이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체중을 줄여주고 호르몬 계통의 이상이 없어지고 그 비만이 줄어들고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혈액 응고가 제대로 발생하고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다 나와 있는 자료에서 일반적인 상식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제품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칼슘이 흡수가 잘 되면 그런 일이 있다는 전반적인 과학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 제품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칼슘이 좋은가? 보통 시장에 나와 있는 칼슘 제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코랄 칼슘, 저희 제품처럼 산호초에서 나온 칼슘이 있고 나머지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신장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장에 모이죠. 그래서 신장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먹어봤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육지에서 그 칼슘 성분들은 이렇게 뭐 수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빗물에다 씻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칼슘 이외에는 어떠한 영양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호초에서 난 코랄 칼슘에는 몇백만 년 동안에 그 바다에 여러 영양소가 거기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속에는 뭐 셀 수 없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랄 칼슘, 산호초에서 난 칼슘이 좋죠. 요 사이는 그 코랄 칼슘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오염된 데가 있어요. 그 일본에서 난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납성분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새 뭐 방사능도 검사를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아마 곧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코랄 칼슘에는 7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그네슘하고 이렇게 비율이 아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칼슘 속에 자연 상태에서 코랄 칼슘, 산호초에서 나오는 칼슘에는 그 자연에서 이렇게 칼슘하고 이 마그네슘 성분이 딱 맞아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비타민도 B1, B2, B3, B6, B12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비타민 B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랄 칼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자, 얼마큼 더 비싸냐? 다른 칼슘 제품 원료에 비하면 40배 비쌉니다. 앞으로 더 비싸질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래저래 돈을 쓰는 건데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지 효과도 없거나 또 신장 결석이나 생기고 흡수도 안 되고 이런 칼슘을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랄 칼슘은 흡수될 적에 20분 정도면 흡수가 되는데 다른 칼슘들은 8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걸리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쌓여서 신장 결석이 되거나 몸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좌우지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좋은 재료를 선택한 그런 프리미엄 제품들을 여러분이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천연 선스크림을 바르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피부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질 좋은 비타민 D, 제대로 만든 비타민 D 수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 좋은 칼슘, 이렇게 3가지, 이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삼을게요.